63세 남자 환자로 우울감이나 망상, 정신과 증상이 있어 정신과에서도 약을 드셨다고 합니다. 뇌파 검사 소견상 정신과 문제가 아닌 뇌졸중 후에 생긴 뇌전증이어서 항경련제 투약이 필요한 환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수경 엔뇨신경과의 노수경 원장입니다. 뇌파 검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뇌파 검사는 대뇌의 전반적인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검사 방법 중에 MRI가 뇌의 구조를 보는 검사 방법이라면 뇌파 검사는 통증이 없이 환자분이 1시간 정도 레코딩을 하기 때문에 연속적이고 비침식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대뇌에는 대뇌 피질, 콜텍스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는데 그 세포들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의 전이차를 유도해보는 그런 방법입니다. 뇌파의 전극은 뇌 전체를 앞뒤, 양옆으로 머리 둘레를 재서 규칙을 가지고 전극을 붙임으로써 머리 모든 부분을 커버하여 뇌의 기능을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뇌파 검사는 어떤 질환에서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두통이나 어지러움, 뇌의 퇴행성 질환, 경련성 질환, 독성 대사성 질환 등 중추신경계와 관계되는 모든 증상들은 뇌파 검사가 매우 도움이 됩니다. 뇌파 검사가 도움되는 대표적인 질환들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례입니다. 52세 남자 환자로 입맛을 쩝쩝대고 멍하게 있는 증상이 매일 발생하여 내원하셨는데 내원 당일 아침에 대발작을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뇌파 검사에는 너무나 전형적인 좌측에 치우친 경기파가 발견되어 이 뇌파 검사를 통해 좌측 축두부 뇌전증이라는 것을 진단할 수 있었고 항경련제를 투약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환자의 예입니다. 20세 남자 환자로 재수하시는 중이었는데 공부할 때 집중력이 떨어지고 자주 어지럽다고 하셨습니다. 과거력상 열성 경련이나 외상액 병력은 특이하게 없었습니다. 이런 환자분이 일반 의원에 가셨다면 빈혈이 있지 않는지 혈액 검사를 해본다든가 수액 치료를 권하겠지만 뇌파 검사를 시행해보니 이와 같은 경련 뇌파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경련 뇌파는 전두부에 치우친 그런 파였고 특히 왼쪽, 오른쪽을 비교해 봤을 때 우측에 더 우성이 있었습니다. 전두부 뇌전증의 결심 발작이라고 진단하고 항경련제를 투약한 후에 공부하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이 훌륭한 재수 생활을 마치게 된 환자분이었습니다. 세 번째 환자분의 예입니다. 63세 남자 환자로 오른쪽, 왼쪽 다발성 뇌경색으로 투약을 하고 계시는 중에 우울감이나 망상과 같은 정신과 증상이 있어 정신과에서도 약을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에 비해서 초롱초롱하지 않고 멍할 때가 있다는 그러한 보호자의 호소에 따라 환자분을 뇌파 검사를 시행하였고 뇌파 검사 소견상 우측에 치우친 뾰족한 파, 경기파로서 인식될 수 있었고 따라서 이 환자는 뇌경색이나 정신과 문제가 아닌 뇌졸중 후에 생긴 뇌전증이어서 항경련제 투약이 필요한 환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뇌파 검사는 정신과 증상으로만 오인하고 있었지만 항경련제 투약이 필요한 그러한 예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증례입니다. 20세 남자 환자로 주된 증상은 눈이 부시고 어지럽다. 안과 진료를 했을 때는 이상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증상이 애매하여 자세히 여쭤보니 주로 SNS 자판을 쓸 수가 없다. 글자 배열을 모르겠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절로 좋아지기도 한다. 공간 감각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뇌의 두정부 부분이 공간 감각을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뇌파 검사를 시행해 보았습니다. 뇌파 검사상으로는 자세히 보았을 때 좌측에 느림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따라서 조영제를 넣은 MRI를 시행하였을 때 좌측 두정부에 해당된 큰 메스가 관찰되어서 뇌종양으로 판단되어 신경외과로 전환하여 수술한 예입니다. 이와 같이 뇌파는 뇌기능 장애가 한쪽에 의심되었을 때 MRI를 찍음으로써 진단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매우 도움되는 검사입니다. 다섯 번째 환자입니다. 12세 남자 환자로 환자의 주된 호소는 일주일 전부터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 그런데 밥도 잘 드시고 잠도 잘 주무신다고 하였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결석을 자주 한다고 하셨고 집에서 쉬면 좋아지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구박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환자분의 병력을 보았을 때 우측 팔에 힘이 없는 것 같다는 그런 호소를 하였습니다. 뇌병변을 의심해서 일단 뇌파를 찍어봤더니 좌측에 치우친 너무나도 분명한 느림파가 우측과 비교해서 관찰될 수 있었습니다. 이 환자 역시 조영제를 넣은 MRI를 찍었고 거기에 좌측
그런데 우측까지 미는 그러한 압력이 있는 커다란 종괴가 관찰되어 이 환자 또한 신경외과와 협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환자의 예와 같이 뇌파 검사라는 것이 뇌 병변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유용하고 또 위력이 있는 검사인지 충분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뇌파 검사를 훌륭히 활용하면 우리가 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두통, 또 뇌병변, 경련성 질환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질환들을 잘 진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